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낙공장 관련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시민 여러분께 회의를 찾아주셨습니다. 본의장 방청석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입장을 제한한 점은 깊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중에는 회의장이나 회의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중에는 박수, 야유, 구호, 재창, 피켓, 전단지 등 시위성 물품 사용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전원 차단해 주시고 방청 중 자리 이탈이나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의원과 시장 권한 대행 간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질문과 답변은 회의록과 영상 기록을 통해 공개됩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것만 예정되어 있었으나 특별윤리위원회 회의 심사를 거친 의원 징계의 건이 접수되어 있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원 징계 심사 보고서 접수 시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결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회의와 집행기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의 불편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66조의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고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이며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하여 각 의원의 보충 질문 시간은 30분으로 하되 보충 질문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의사 진행에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 질문 의원이 발언대에 일괄 질문 후 시장 권한대행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의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대에 하시고 집행기간 석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은 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준수하셔서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우충무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바른데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리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영주시의회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나는 시점이 있지만 토론과 합의보다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중앙정치 현실과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지역 정치 상황에 선출직의 한 명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마지막 한 오락의 희망이라도 찾아보고자 시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 이슈였던 주식회사 바이원의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의소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우리 시의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정권 확보와 행정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의 설립으로 대기 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납의 대기 배출, 납폐기물의 적치 및 폐수 처리와 관리, 추가 공장 확장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장 설립 승인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공장 내에 각종 오염 저감 시설과 방지 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납 재련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량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납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환경 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위탁 처리 미이행 및 폐수 처리 과정의 실수로 인한 수질 오염 등 발암물질 노출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시민들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은 아무리 소규모 공장이라도 발암물질인 납과 관련된 공장 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 허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깊은 고민과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처리하였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당시 시장님에게 관련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시장님께서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 건은 여러 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주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최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최종 허가를 불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바이원 측과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당시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 거리 후 주식회사 바이원은 4월 24일에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판결에 따라 5월 27일 공장 설립 승인 허가를 다시 우리시에 요청하여 7월 9일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몇 차례의 간담회 논의와 상임위원회의 우려 섞인 질의가 있었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5월 28일 영주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심도 깊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한 소송 패소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 속에 고의 패소,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방조, 이러한 이유로 각종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직접 길과 광장에 나서고 계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행기관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의소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심급별 쟁점 및 우리시의 대응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송 결과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과 최종 허가 과정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시가 마련하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약 36만 평의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 사업비 2,964억 원 중 경북개발공사와 우리 시가 약 1,85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동의하는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유지 469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와 수용 재결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상 협의 진행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기업 유치 성과와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업사항 및 기업 유치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흔히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일을 그르친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억울함이 있을 때 집행기관이나 시의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고 행정이나 시의회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권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한다면 영주시만의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영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총무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봄에는 인근 안동, 의성 등 5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시민들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의 멋과 현대의 감성이 공존하는 프로그램과 전시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며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한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절반이라는 시간이 흘려 반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시장 권한 대행이라는 무거운 책임 속에서 영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저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형식보다는 현장과 소통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우충무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쟁점 및 우리 시의 대응과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는 2022년 9월 21일 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을 위한 공장 신설 승인 신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2022년 11월 21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위법하게 공장을 신설한 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의 적정 통보 부여 조건인 민원 해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미비 사항이 존재하는 점, 해당 공장이 도심의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하여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1월 8일 1심 판결에서는 우리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함이 산업집적법령상 분명한 점, 대기 배출 시설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수치만으로 오염물질 특히 납 발생 양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 대기 오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사후적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환경오염의 방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0일 선고된 2심 대구고등법원입니다.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바이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공장 설립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인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만으로 공장 설립 승인 거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 소방시설법 시행 규칙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사항입니다.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이 왜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유 제시가 없다는 점,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상 부여 조건인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 바이원이 모든 인근 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제기된 민원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업 부지는 농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점, 기존 부지에 있었던 미성금속의 공장 설립 승인과 이 사건 신청 사이에 개별 공장 입지 선정 기준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사업 부지는 기존의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주식회사 바이원의 대기 배출 시설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배출 계획서를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중간 가공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련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는 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인 미국 환경보호청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영주시가 두 곳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바이원의 대기 배출 시설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오염물질 농도에 비해 방지시설이 과하게 설계되어 있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바이원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5년 1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결과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과 최종 허가 과정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바이원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은 새로운 사정이나 법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판결 취지를 배제하거나 무시한 채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납,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단순한 이론적 계산을 통한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오염물질 발생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배출시설 가동 개시 후 전문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아니하면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폐쇄 명령 및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대기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점검 시 배출 허용 기준 및 폐기물의 처리 기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보상협의 진행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023년 8월 25일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보상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협의 보상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전체 469필지
중 248필지 면적 기준으로 보면 30.95%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상률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마을대표 8인과 보상협의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유자분들은 보상금에 대한 이견으로 재감정 평가를 원하셨고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청구에 의한 조속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1차를 신청하였고 현재 3차 진행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는 총 182필지 면적 기준 52.1%에 해당합니다. 조속 재결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4월 열람 공고를 하여 사업 시행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중 재결소 정본을 송달하여 10월 보상금을 공탁할 계획입니다. 이 외의 잔해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6월 중으로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조속 재결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2026년 2월 보상금을 공탁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보상 절차와 공사 발주 준비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올해 10월 조속 재결 보상금 공탁 시 벌목과 토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기업 유치 성과와 향후 기업 유치에 관한 전략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업사항 및 기업 유치 협조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서 발굴한 기업과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 및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 협업기업 등을 관심기업으로 등록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과는 추후 핵심 기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을 방문하고 있으며 두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및 기술 교류의 개최, 산업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질적인 산단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와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술지도 및 상담, 장비 활용 등은 연관 기업들에게는 최적의 맞춤형 기업 지원 시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향후 기업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전문대 글로벌 엔지니어링 학과와 동양대 스마트기계공학과에서 베어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폴리텍 영주 캠퍼스의 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국가산단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정착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023년도에 국가산단 전담 조직인 국가산단팀을 신설하고 보상사업처와 판매처에 인력을 보강하여 보상부터 설계, 조성, 공급까지 행정 절차 및 발생하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금 납부 조건을 2년 이상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대출 알선, 초기 입주 비용 경감을 위한
임대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토목공사에 맞춰 대대적으로 국가산단 분양 홍보를 위한 팸플릿 제작, 박람회 참여, TV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 유력 기업 방문 시 시와 공사가 함께 방문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정권한 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충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지금 보충 질문 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은 30분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의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시장 권한대행님, 영주 시장님 고리 상태에서 시정을 지금 맡아서 운영 중이신데요.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시민연대 그리고 또 대책위원회에서의 주장을 듣고 낙공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공장 설립 승인 전에 건축 승인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절차상 위반이라고 판단하시죠, 시장 권한대행님?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 한 사유로 저희들이 했었고 그 부분은 1차 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부분인데 2차 법원에서는 절차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최종 판결을 받은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전 검토 시에 기준치 이하이지만 행정에서는 당연히 기준치 이하의 논리를 따라야 됩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기준치 이하이지만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죠? 현재 승인 허가 기한이 공휴일 제외하고 7월 6일까지 확실하죠. 7월 9일까지. 7월 9일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7월 9일까지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7월 9일까지 영주시가 불승인했을 때 어떠한 절차들이 진행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불승인을 하게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불승인을 하게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차피 불승인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나 그게 이제 나타났을 때 어차피 저희들이 불승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는 소송 제기를 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사항이고 그것이 정당한 어떤 그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기구인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이 자리에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영주시에서는 현재 영주납 폐기물 재련공장 대책위원회 반대 대책위원회 그리고 영주납 공장 반대 시민연대가 거리와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광장의 소리는 상당히 분노에 찬 소리였습니다. 부모님부터 아이까지 현장에서 직접 피켓과 야광봉을 들고 본인들의 안전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책위원회와 시민연대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재차 불허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새로운 변경 요인이 없으면은 대법원에 또 다른 소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책위와 시민연대에서는 전북 김제시와 고양시의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라북도 지금 김제시 관련해서는요,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용량 변경 신청을 민원을 이유로 당초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대법원에서 패소된 사건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매립 용량 산출 근거 부족, 그다음에 환경 보전 방안, 그다음에 김제시 종자산업 발전 저해 등 신규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신규 사안으로 해서 제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김제시는 벽돌 공장을 아스콘 공장으로 업종 변경하기 위해서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신청한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략환경평가 서류 보완을 요구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업체에서는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 반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 대해서 미디어 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지 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재처분됐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법령이나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 또 다른 허가 취소 해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책위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공익변호를 하셨는 하승수 변호사님도 방법으로서 문제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승수 변호사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지금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승수 변호사님과 한번 시와 전화 통화나 아니면 만나서 논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이제 하고 고등법원에서 낳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문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자문을 하승수 변호사님한테는 직접 찾아뵙고 그 자문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의 소리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는 어떠한 실오락이라도 다 잡아서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안 된다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시민들의 불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위에서 그리고 또 시민연대에서는 미국 환경청의 기준인 EPA 계수를 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 권한대행님 답변에서 전 처리 과정이 거쳐서 영주 공장으로 반입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EPA 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에서는 전국의 다른 8개 공장들의 기준을 8개가 아니죠. 6개 공장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EPA 계수가 적용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1차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가 실제 제기한 내용입니다. 불허가 한 내용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1차 법원에서는 실측한 결과라든지 실제 발생하는 것과는 조금의 예측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하였고요. 최종 이제 결과와 고등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처리 과정을 거치고 후 처리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제 요점을 짚었습니다. 이것을 미국 환경청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EPA 계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기준은 전 처리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예, 지금 그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예. 전 처리 과정을 거쳤다는 게 어디까지 거친 겁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 축전지를 해체 작업을 하면은 축전지에는 어차피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리튬도 어차피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동선도 있고 전선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해체를 다 한 이후에 지금 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만을 여기 가지고 와서 지금 분리 재련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사업소상에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EPA 계수는 연료와 납 연료와 원료와 예, 예. 이 납을 재련하는데 코쿠스에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코쿠스에 해당하는 연료 두 가지의 합계를 적용하라는 미국 환경청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등법원은 예, 원석에서부터 고등법원은 원료에 대해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연료에 대해서만 대기 환경 영향에 관계되는 문제점들을 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럼 환경청에 다른 공장에서는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공장에서는 이러한 EPA 계수가 적용이 되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환경청을 통해서라도 얻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공문을 사실 발송을 했었고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결국은 대부분 답변하고 똑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한번 환경부는 방문을 해볼 것입니다. 이제 실무부서에서 실제 가서 그런 부분이 다른 공장은 어떤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달라서 그런지를 한번 직접 공문으로 실제 벌써 저희들이 받은 적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방문해서 재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다하자가 오늘 시정질문의 취지입니다. 권한대행님. 예. 권한대행님께서는 답변서에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접수해야 되고 이론상의 문제점을 떠나서 현장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장 허가가 전체적으로 허가가 된 이후에 공장을 이제 모든 처리가 다 되면 준비가 되면 이제 우리 공장을 가동하겠습니다라는 신고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는 신고이기 때문에 처리는 바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장 가동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이게 이런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1년에 3번 정도의 정기 점검과 관리 절차를 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먼저 나가서 대기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성분 분석하고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납하고 황산화물까지 해서 전문 업체를 바로 붙여서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EPA 기준으로 이것이 나오는 것인지 실측을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고 나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은 행정 처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 또한도 납공장 승인에 관계돼서는 과거 시정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한 해에 발생되는 양뿐만이 아니라 10년, 100년 점차적으로 적체되는 양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안전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된다라고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는 이와 관련한 대기환경 관련 용역을 두 곳에 의뢰하여 결과를 받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연대 측에서 현재 이론상의 납공장 자료를 가지고 전문 용역기관에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면 부시장님,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법원에서도 저희들하고 이제 그 내용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실제 이게 지금 현재 그거를 다시 한다고 해도 저 서류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 큰 실익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 자체가 거기 있는 신고서에 나온 걸 대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가동 개시가 들어왔을 때 실측이 하려는 거 그게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현재 권한대행님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고 다른 요인으로 불승인 처리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되지 않았고,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 페이퍼상 용역 결과의 페이퍼상 기준치 이하의 자료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용역 결과를 받더라도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추후 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 시설 승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하시자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 시설 가동 시점에 시민연대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반대대책위원회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그 검증 시스템에 넣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소송하면서도 사실 그때도 의원님도 그러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시에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신뢰성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반대대책위원회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했고 보조 참가자로 했듯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때는 당연히 그쪽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바이오는 납 공장 대기 오염 발생량을 200분의 1로 축소 신고하였다. 시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는 200분의 1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오늘 저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논리보다는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대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대안들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지금 현재 시민연대에서 요구하는 만큼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의회의 의원님들도 전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절대 한 분도 이 문제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진행되어 있는 의회의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간담회 내용들을 또 부시하면 다 들으셨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또 하나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 공장이 만약 우리가 대기환경 보전법 관련해서 대기 배출 시설 가동 개시에 대한 승인들 절차들을 다 지켰더라도 중간에 어겨버리면은 또 과태료 처분밖에는 따르지 않을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 또한도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원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이걸 어기게 될 경우에는요, 1차는 개선 명령, 2, 3차도 조업 정지, 그리고 4차에는 허가 취소, 폐쇄, 직장 폐쇄까지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인 점검 기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 질문 때 이 공장의 자료들을 보고 본 의원이 일일 코크스 사용량이 평균 32톤 하루에 납 재련을 위해서 코크스에서는 철광석을 연소시키는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1년에 15.3톤 발생되는데 그 중에 먼지의 10%가 납이 배출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그러니까 10년이면은 4.68톤의 납이 배출되어 우리 지역에 쌓인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 건축 시설에 정전이 되면은 연료인 코크스를 태워서 재련을 하는 공장은 전기에 해당이 없죠, 맞죠, 그죠? 그 부분 아직 확인 예. 못했고요. 하지만 집진 시설은 전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그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수, 용해수라 그럽니다. 용해수 처리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논했는데 그 이후에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유들까지도 모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법 전문가도 아니고 이 대기 환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라도 그러한 명확한 답을 듣고 최종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히 접근하고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들을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솔직히 낙공장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첨단배 어린 국가산업단지의 영주시가 1,865억 원의 재정지원 동의를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후 미부장 사태가 있을 때에는 약 3,200억 가까이의 모든 비용을 영주시가 부담하게 되죠. 부시장님 맞습니까? 예,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1,860억의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미부장 사태가 발생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이유가 기업 유치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권이 보장되는 기업 유치를 하자는 취지로 같은 맥락으로 시정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추후에 이러한 공장들이 들어올 때 당진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주에 저해가 된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계신데요. 당진시의 사례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때 주민들에게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떤 기업인지 거의 다 중소기업 이상이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두고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시에는 단편적인 검토보다는 어느 시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납폐기물 재련공장 반대 대책위원회 또 영주 납공장 반대 시민연대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소리를 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셔야 됩니다. 그 대화에 저를 포함한 영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영주시 집행부는 시민들의 신뢰에, 시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본위원회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전풍 의원이 먼저 손을 들어서 전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 의원입니다. 영주시가 현재 시장님 거리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지금 많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백을 위해서 좀 이렇게 업무에 전념해 주시고 계시는 이재훈 권한대행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 권한대행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과 우려가 깊은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영주 납공장 반대 그 시민연대 분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신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시민연대 운영자이신 이희진 목사님께서는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든 덕모와 싸우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주민생활과를 위한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빠른 쾌유를 제가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납재련 공장 반대 대표분들과 우리 또 인조도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님께서 전체 이제 개최를 간담회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시민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만 계속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동참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 관련해서 간담회 주 내용들은 아마 우리 부시장께서 인지를 했으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소통을 하자는 간담회였습니다. 특히 또 저희 의회나 또 영주시와 정보를 좀 제가 봐서는 공유를 하고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영주시와 의회가 정말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알고자 하는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사실관계, 팩트 체크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시와 또 의회에서는 정말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모범 담화를 드려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부시장도 이 부분도 동의하시죠? 예, 여기에서 시민연대분들께서 요구 조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뭐저 간담회에 하는 거하고 뭐 전문가들 의견 듣는 그런 자리하고 그다음에 특위 네, 특위 구성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우리 의원들은 시의원들은 특히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저희들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첫 번째 이제 이분들께서 요구한 사항이니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반영을 해서 납폐유물 공장 반대 특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대다수가 동의를 하셨고 특히 임종두 국회의원님께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팩트 체크 사실관계 여부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여기 만약에 특위 구성이 되고 우리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시장님과 영주시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가 그 부분에서는 영주시 관계자와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시민연대에서도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을 자문을 기초로 해서 또 긴밀히 협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주시다는 말씀도 조건도 붙여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분께서 우추문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지만 공장 설립 승인 기간이 최종 기간이 7월 9일입니다. 예, 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이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역할 수행에 뭐 쉽지 않은 어려움이 좀 예상을 되고 있지만은 집행부에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개 간담회하고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은 날짜는 뭐 사실 기정을 그날 24일로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시일 내에 영주시 관계자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을 하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주시의 관계자분, 부시장님들 출석 요구도 좀 하셨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는 영주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영주시의 지금 주민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는 낙공장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과 소통으로 시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시장께서 방금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영주시가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적을 의원 계십니까? 예, 유충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충상 의원입니다. 영주시 시장 권한 대행님을 비롯해서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이 사안 말고도 사실상 영주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보도에도 많은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사실상 9대 영주시의회가 개원하기 전 2021년도에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산업지적법 제19조 5항에 따라서
행정 절차의 문제로부터 이제 다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모두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사실상 시민이 주인인 이러한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사실상 매우 어렵고 신중하고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직접법 제19조 6항에 따르면은 공장 설립 승인할 때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영주시 고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지금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뭐 양해하시면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뭐 관련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 소장님은 과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저지 과장 박사입니다. 지금 공장 설립 승인의 그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아직 못 갖고 와서 정확한 법령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이러한 부분들로부터 봤을 땐 좀 뭐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시상에 만약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추어 봤을 때 바이오원의 어떤 결격 사항이라든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기업 바이텍이 바이오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함안군이 아니라 왜 굳이 이 거리가 먼 우리 영주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 기업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만 한만에서는 네. 어차피 전처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아마 공정 부지가 없어서 아마 물색 중에 이쪽으로 온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료 과정보다도 와서 이제 재련 과정의 어떤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수치 개념으로 봤을 때 많이 뭐 어떤 그보다 완화된다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적으로 그 내용 자체만 하더라도 원론적인 내용만 비춰보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상당하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걸 비춰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뭐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근거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거에 준하기보다는 원론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장 설립 불승인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요, 기업에서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손해배상이라는 이러한 부분 가지고도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1차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요. 예. 그때는 그게 승소가 되고 불허가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서는 그때 어차피 그 정확하게 다시 나와야 그 부분만 따로 가지고 더 했었겠지만 59억이라는 배상금을 청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허가가 되니까 그 59억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됐고요. 그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에서는 다음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전제하에 그게 앞서의 어떤 대법원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정리정돈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상생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후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걸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금전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리스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또 이제 기간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예. 아마 그 부분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어떤 전문가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이번에 면을 보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불가 처분이 가능하다면 하고 나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따로 또 거기는 민사가 됐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소송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견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안의 어떤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 지역에 앞으로도 국가 산단이라든지 기타 그 이외에 기업 유치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기업 코드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단초가 되면은 이 순수한 단순한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데미지가 오는 것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어가서 또 다른 문제를 또 맞이해 가지고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물론 뭐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겠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럴 때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 이제 시민들의 안위가 이제 걱정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전체를 봐가지고 그렇게 대변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습과 목소리는 사실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그 시민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제기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건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 관련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끝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힐링 행복 도시라 그러잖아요. 이런 문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사실상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충석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랄 의원 계십니까? 예, 지랄 의원이 제가 몇 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심에 국장님, 담당 국장님 누구예요? 1심에 승소했는 그 변호사가 2심에도 채택을 해서 변호를 맡았나요? 1심 변호사가 계속 진행했고 바이오원에서 1심 변호사와 2심 변호사가 바뀌었죠.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그 바이원에서는 1심과 2심의 변호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에는 김현장을 선임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 의장은 문제점이 거기 있다라고 봐요. 패소했는 그 승소해서 의장한테 종이 쪽을 한 장 들고 와서 승소했다라고 얘기하고 패소할 때 패소해서 연락을 언제 받았어요? 며칠 뒤에 받았냐고.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4일 뒤에 그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 패소한다는 그 변호사하고 소통이 전혀 하지 않았나요? 뭐 소통은 제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패소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판단됩니까? 글쎄 그거는 법리적인 문제라서 제가 법리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1심에서 이겼다라고 승소했다라고 타력에 놓고 2심에 지니까 지금의 얘기를 시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애들 키우는 학부모 동원 전체적으로 애타게 이 시민의 대표 기관인데 와서 지금 저 땡볕에 소리 외치면서 하는 거 들리잖아요. 이러한 것도 집행부가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 뉘우친 것도 없고. 이심에 승소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1심에 재판 변호사를 2심에 바꾸지 않았다는 거 그 생각밖에 들지 않고 의장은 그리고 그쪽에서는 1심에 지니까 패소하니까 2심에 변호사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보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말이지. 다시 한번 고향대행 부시장님 체제에 국장 체제로 해서 팀을 꾸려서 우리 의회와 여기에 시민의 연대 대책위원회 포함해서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까지 피난에 노력해서 불승인 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잘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고향대행 부시장께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의 안기심으로 우충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시정질문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우충무 의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진지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에 임해주신 이재훈 시장 권한대행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장 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예정된 안건은 마쳤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상정될 영주시의회 의원 징계 건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결과는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 의결에는 소요 시간이 불확실하므로 공개 회의 재개 시까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장시간 대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개 회의로 전환 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 전까지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이므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징계 의결 사항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공개 회의로 전환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공개 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